귀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BC 법률상담의 구도경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덧 2주째 접어들었는데요. 신년의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팬데믹 상황과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은퇴를 앞당긴 분들도 계시고요.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은퇴를 일찍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재정보험 전문기업 블루에이커의 모니카 킴 그리고 유니스 한 재정 플래너님 모시고요. 은퇴자금 준비를 위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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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두 분이 함께 나와주셔서 조금 네.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내용도 풍성해야 될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은퇴 얘기를 조금 먼저 꺼내봤는데요. 네. 오늘 이 은퇴 자금을 어떻게 현명하게 마련하는가 그 조언을 들려주시러 나오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나 했어요. 네네.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2020년 연방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은퇴하시는 시니어분들의 네. 경우에 1년에 필요한 생활비가 한 46,000달러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평균 은퇴 기간이 한 18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평균 은퇴 기간이 18년이라고 하면 만약에 은퇴를 일찍 하신 분들은 뭐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은퇴 기간이 그렇죠. 뭐 2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이 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은퇴 자금이 46,000불 정도가 필요한데 은퇴 이후에 한 20년, 30년은 더 사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봐도 네. 1년에 46,000불 정도를 생활비로 쓰시면 92만 불 정도가 은퇴 자금으로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대략 한 100만 불 정도는 있어야지 은퇴 후에 기본적이고 또 안락한 은퇴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기본적인 은퇴 자금인데 100만 불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네. 은퇴 자금을 일찍이 이렇게 모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집 몰개지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100만 불을 어떻게 모아? 네.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누구나 은퇴는 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은퇴를 옛날처럼 저축을 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한다. 이것도 좀 힘든 상황이에요. 어렵죠.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자를 받아서 저축해서 이자 받아서 내가 100만 불 모아서 은퇴해야지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요. 이 은퇴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401k 아니면은 IRA 같은 플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생명보험을 통해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생명보험 툴을 이용해서 그렇죠.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네. 조언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401k나 IRA를 통해서 은퇴를 준비하신다라는 거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지금 또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네.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생명보험으로 어떻게 은퇴를 하지? 뭐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네. 구체적으로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모든 플랜에는 사실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가 상황이 장점 쪽에 가깝다 그러면 그 플랜, 그 툴을 사용하셔서 은퇴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축이 되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준비를 하시는 방법의 장점을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프로텍션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IRA나 401k를 통해서 내가 저축을 하고 있다가 네.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저축을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사망하시게 되면 네.
가족들한테 가는 그러니까 남겨주는 금액은 그동안 내가 쌓인 금액, 그렇죠. 쌓아놓은 어카운트 밸류, 네. 캐시 밸류 그만큼만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부족할 수 있죠. 뭐 그렇죠.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그 안에 뭐 밸류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 그러면 모를까 시작하시지 얼마 안 된 상태라든가 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망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 거기에 쌓여 있는 캐시 밸류 가지고는 가족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생명보험을 통해서 은퇴 준비를 하시다가 혹시라도 사망하시게 되면 저축성 생명보험 안에는 데스 베네핏이 책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데스 베네핏이 가족한테 가는 거지 캐시 밸류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데스 베네핏으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극복하실 수 있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네. 이제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 보자면 물론 이제 생명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종류마다 어떤 거는 이자가 나오는 것도 있고 뭐 터m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캐시 밸류가 쌓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요. 근데 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저축이 되는 캐시 밸류가 있는 그런 생명보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복리 이자를 받으시면서도 이자가 요즘에 사실 금리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생명보험 쪽에서 받으실 수 있는 이자율도 많이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아. 내려왔다 하더라도 5~6%는 되세요. 음. 그러면 사실 적은 이자는 아니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네. 그래서 복리 이자를 한 5~6%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생명보험이 워낙에 롱텀으로 하는 플랜이다 보니까 이게 단리가 아니고 복리로 네. 오랫동안 자라면서 5~6% 정도를 받아내면 그러면 지금은 요만큼 내가 저축을 한다 그래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밸류가 많이 커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이잖아요. 네. 생명보험 안에는 리빙 베네핏이라는 그런 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리빙 베네핏이 들어가 있으면 은퇴 전에 혹시라도 이제 뭐 암이라든지 네. 아니면 뇌졸중 그런 중대 질병에 이제 걸리시게 되면은 사망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살아 계시는 동안 살아 병에 계시는 걸리셔도. 동안 이제 나와 내 가족이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중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은퇴 후에 받으시게 되는 이 연금이 네. 바로 텍스 프리라는 거죠. 텍스를 네. 안 내요? 텍스를 안 내는 연금이 되는 거죠. 네. 네. 어, 네. 이 텍스 프리라는 점이 굉장히 끌리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텍스 프리가 되는가 이 점도 네. 좀 궁금한데요. 네네. 그 은퇴 연금을 모으는 여러 가지 툴들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401k도 있었고 IRA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플랜들이 있는데요. 네. 그 텍스 캐러거리를 보면 구조가 이제 조금 달라요. 네. 401k나 IRA 같은 경우는 before tax money라 그래서 네. 세금을 아직 떼지 않은 돈을 모으는 거죠. 아. 그래서 텍스 혜택이 조금 달라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이 돈을 쓰실 때는요. 전체가 텍서블 인컴이 돼요. 아. 그러면 401k나 IRA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올해는 뭐 10,000불을 꺼내야지라고 하면 10,000불이 내 인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애프터 텍스 머니로 저축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행에 저축할 때 텍스 세금 그 다 낸 돈으로 네.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저축하시잖아요. 그렇죠. 애프터 텍스 머니라고 하는데요. 아.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저축을 하시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아. 이게 애프터 텍스 머니로 저축을 해서 이 돈을 그로잉 시켜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이 돈을 찾아 쓰실 때는요. 텍스 프리 혜택이 있으세요. 아. 네. 미리 텍스를 낸 돈으로 나중에 찾아서 쓰시는 거니까 그렇죠. 텍스 프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생명보험으로 은퇴 연금을 준비하는 거에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단점도 있지 않을까. 단점이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플랜에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요. 롱텀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시간을 투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 이 툴을 사용해서 은퇴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 6% 정도의 복리 이자를 받으려면 네. 얘가 내가 넣은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이 되려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를 끝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캔슬하지 않고 가지고 가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신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축을 하다가 몇 년 있다가 나 꺼내야 되겠어 그래서 다 꺼내신다 하더라도 페널티가 있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드리는 대신에 네. 10년이 안 돼서 캔슬하신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그런 아,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고 내가 이거를 캔슬하지 않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잘 매니지해서 가져가서 내가 정말 혜택을 봐야지라는 어떤 그런 약속이 좀 된 상태에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생명보험으로 은퇴 자금을 준비하시려면 그렇죠. 좀 장기 플랜으로 생각을 하셔야 네.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20-30년을 내가 계속해서 돈을 내 이런 걱정을 좀 하세요. 네네. 왜냐면 오랫동안 플랜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돈을 이만큼을 내지만 중간에 이거 좀 아프거나 아니면 직장이 뭐 잘못돼서 네. 조금 쉬는 텀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이제 제일 고민이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장기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라이프 인슈런스가 좀 많이 발전됐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라이프 인슈런스는 그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가 좀 쌓여 있는 상태라면 물론 네. 시작하시자마자는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시작하신 지 뭐 1년, 2년, 3년, 4년 요렇게 좀 지난 상태에서 캐시 밸류가 내 어카운트에 좀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나 몇 달 쉬고 싶어요. 모니카 씨 나 한 3달만 한 6개월만 나 페이먼 하는 거 스탑해 주세요가 가능하세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힘들 때는 좀 줄일 수도 있고 요런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하면서 네. 가져가실 수 있게 그 플렉서빌리티가 요즘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또 단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생명보험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먼저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먼저 모니카 킴 재정 플래너님 변호입니다. 213-448-4246 213-448-4246번이고요. 유니스 한 재정 플래너님 전화번호는요. 213-598-0119 213-598-11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다양한 생명보험 관련해서 조언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평생 보장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생명보험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플랜은 생명보험이지만 네. 네, 캐시 밸류가 쌓이는 생명보험 플랜으로서 이제 은퇴 자금을 모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은퇴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셜 시큐리티 연금처럼 딱 한 번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딱 한 번 신청을 하시면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이 개런티로 따박따박 은행으로 매달 받으실 수 있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모니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네. 중요한 거 텍스를 내지 않는 평생 인컴이라는 거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매달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도 음.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데 그렇죠. 텍스까지 안 내도 되는 음. 뭔가 종신 연금 같은 느낌이 많이 맞아요. 드네요. 네, 음. 맞아요. 네. 또 음. 자세하게 이 보험 상품이 어떤 혜택을 갖고 있는지 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성 생명보험 물론 이제 캐시밸류가 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축이 되는 생명보험 안에 네.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라 그래가지고요. 네. 종신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종신연금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옵션이 아예 빌트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아예 들어가 있는. 내가 따로 이제 어디셔널리 라이더라 그러면 옵션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 옵션을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요. 아예
이게 들어가 있어서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그런 상품이 미국의 모든 보험회사가 사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두 회사 정도가 이 라이더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이더를 써서 나중에 연금으로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돼서 나 이제 이거 연금으로 쓸 거야 하고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를 한 번 딱 신청을 하면 네. 그때부터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 액수가 정해지는 거는 그 당시에 쌓여 있는 얼마의 캐시밸류가 쌓여 있는지 네. 그 캐시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평생토록 지급이 된다라는 게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보험사에서. 아. 당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이 돈은 계속 당신 통장으로 자동이체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쵸. 매달 그렇죠. 이렇게 연금식으로 계속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그렇죠.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네.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계산을 해주시겠어요? 들어볼까요? 네. 30대 건강한 여성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30대시고 건강하셔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분이 이제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제 포커스 자체가 저축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사망보상금이라고 하죠. 이게 생명보험이니까 데스 베네핏이 있는데요. 네. 데스 베네핏은 좀 줄였어요. 데스 베네핏을 물론 크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돈이 덜 쌓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데스 베네핏은 최소한으로 해서 20만 불 정도로 책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달에 불이불 350불씩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꼭 350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렉서블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뭐 한 200불 하다가 나 한 300불 하다 400불 하다 이런 식으로 변동이 가능하신 건데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스케줄을 좀 봐야 되니까 350불 정도씩 내시는 걸로 페이를 하시는 걸로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69세까지 페이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20만 불이라는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69세 은퇴 시점을 69세 70세 정도로 본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는 프로텍션을 가져가는 거죠. 음. 2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에 프로텍션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30세이기 때문에 결혼하셨을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결혼하시고 아기도 낳고 가정을 가지다 보면 프로텍션은 당연히 필요하신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데스 베네핏의 프로텍션을 가지고 가시고 또 어디셔널리 아까 우리 유니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빙 베네핏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 사이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네. 암에 걸리거나 스트로크가 오거나 이런 상황 치매에 걸리거나 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 2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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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 병원비나 이런 거는 건강보험이 있으면 해결이 되시겠지만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치료를 받을 때 네.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치료만 받고 낫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 치료하는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때 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명보험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건강하게 은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69세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는 돈은 스탑하고 나 이제 이거 연금으로 줘.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를 한번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 나 지금부터는 이제 연금으로 받을 거야라고 해서 신청을 탁 보험사에 하는 순간 보험사에서 이제 얼마를 드릴게요라고 계산을 해주거든요. 네네. 이분은 봤더니요 한 달에 3,800불을 받으세요. 3,800불을 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매달 받는단 말이죠. 매달 이게 개런티예요. 아. 이분이 100세를 사시든 네. 120세를 사시든 장수하셨네요. 아니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 3명 중에 1명이 140까지 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상 그래요? 수명이 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요 네. 140세까지 산대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면은 막 유전자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요 약속이니까 계속 네.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살아 있을 때까지 드린다라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분이 30살부터 350불씩 자동이체 하셨죠. 네. 계속 보험사로 네네. 350불씩 보냈잖아요. 70세부터는요 3,800불씩 보험사에서 나한테 자동이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3,800불씩 네, 계속 보장을 내가 해주는 살아있을 거죠. 때까지는 네. 계속 거기 더군다나 이 돈은
1년에 이게 지금 4만 5천 되나요? 한 5만 불 되나요? 그렇죠. 계산이 잘 안 되지만 4, 5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1년에. 네. 세금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텍스 프리라고 또 그렇죠. 하셨죠. 네. 그러면 은퇴하는 시점에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한 4, 5만 불 정도가 있을 거고 또 소셜 시큐리티 뭐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올 거잖아요. 우리 네. 계속 소셜 연금 텍스 내고 있으니까. 네. 그럼 소셜 시큐리티에서 나오는 거 일부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401k 이제 직장에서 베네핏으로 갖고 계셨다면 401k에서 나오는 거 일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럼 401k에서 받은 돈은 세금 내시는 거고.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 안 내는 거고. 소셜 시큐리티에서 나오는 거는 보통은 세금을 안 내시지만 내가 택서블 인컴이 많아지면 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굉장히 많다. 일정 그 수준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세금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퇴 툴을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렇죠. 분배를 잘 해놓으시는 게 밸런스를 맞춰서 은퇴 연금을 준비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죠. 그래서 네. 평생 보장 은퇴 자금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어느 그렇죠. 정도 그러면은 은퇴 이후에 한 뭐 20년, 30년 사신다고 하면은 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네, 이미 내셨던 금액보다 훨씬 받으시는 금액이 많아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훨씬 많아지죠. 훨씬 많아지죠. 네. 낸 거는 10만 불 조금 더 되고요. 네, 이분이 그냥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네, 70세부터 3,800불씩 얼마 20년만 받는다고 계산하면은요. 네. 96만 불을 받으시는 거예요. 와,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은퇴하면 얼마였죠? 4만 6천 불씩 평균 쓰신다 그랬나요? 1년에? 그렇죠. 네. 그러면 4만 6천 불씩 20년 쓰면은 우리 한 100만 불은 필요하다고 모아야지. 네. 그러면 어떻게 모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여기 답이 있는 거죠. 350불씩 지금 70세까지 69세까지 내가 불입을 하면 네. 100만 불을 모으시는 격이 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그래. 모으는 거군요.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아, 일불입을 한 땀 한 땀 장롱에 넣어서 모으시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런 어떤 툴을 이용하시는 게 현명하게 네. 내가 은퇴 자금을 모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삼 은퇴- 네. 네. 은퇴 자금을 준비를 하실 때 네. 많은 분들이 나 401k 있어요. 나 IRA 하고 있어요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하고 은퇴 후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IRA만 가지고 있으시고 401k만 가지고 있으시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는 역할을 그럼요. 이 생명보험 툴이 해주겠네요. 그렇죠. 지금 음. 30대를 대상으로 한번 예를 들어 주셨는데 한번 40대로도 계산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40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신 여성분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또 사망 보상금을 20만 불로 책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달에 500불을 69세까지 이제 불입을 하시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리고 70세부터는 내가 연금을 이제 라이프타임 인컴을 신청을 하시면 네. 매달 대략 한 2,600불 정도를 세금 없이 평생토록 받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30대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2,600불을 매달 텍스 프리로 받는다는 것은 진짜 너무 안정적인 금액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네. 계산을 해보면 69세까지 이제 내가 낸 총 불입금이 한 17만 4천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70세부터 그 라이프타임 인컴을 받으셔가지고 20년 동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62만 4천 불 정도를 텍스 프리로 받으시게 와. 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더 사시면 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죠. 예. 오래오래 사실수록 혜택은 늘어나는 구조가 그러네요.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 종신 보장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네. 좋은 그 혜택인 것 같아요. 그런 또 궁금한 점은요. 이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주변에 보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이 보험 상품이랑 저축성 생명보험이랑 같은 상품인 건가요? 물론 이제 자세한 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팔리시를 좀 봐야지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 네. 이 특약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네.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품이라고 저희가 플랜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은퇴 자금을 준비를 하시면 은퇴 후에 쌓여 있는 캐시밸류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시는 이제 구조인데 네네. 꺼내 쓰실 때마다 이제 매번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예, 캐시밸류 안에 있는 쌓여 있는 캐시밸류를 꺼내서 이제 매번 신청을 해서 꺼내서 그걸로 생활비를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쌓여 있는 캐시밸류를 잘 관리를 하시면서 꺼내 쓰셔야 돼요. 네. 나는 이게 정말 왜 중요하냐면 캐시밸류에 있는 그 밸런스를 신경 쓰지 않고 무리하게 이게 좀 꺼내 쓰시다 보면은 이 생명보험이 이제 랩스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캔슬이 되는 걸 랩스라고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캐시밸류가 고갈이 돼서 생명보험이 이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되면은 이제 생명보험은 이제 캔슬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동안 꺼내 쓰셨던 그 인컴들이 네. 생명보험이 캔슬이 되면은 그 인컴들이 다 텍스어블 인컴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기지 않으려면은 그 밸런스를 잘 체크업을 하시고 또 꺼내 쓰실 때 그 어마운트도 잘 계산을 해가시면서 꺼내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보면 은퇴 후에 나이가 이제 드시잖아요. 네. 나이가 드시고 또 생명보험 안에 있는 그 캐시밸류를 잘 관리를 하면서 또 내가 이번 연도는 한 이만큼 필요하겠다라고 그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매번 생명보험회사에 신청을 하신다라는 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되게 나이가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죠. 80세가 되시고 이제 네. 90세가 가까워지시고 일반 하는데 분이 하시기에는 되게 어려운 네.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플랜의 경우에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은퇴하실 때 딱 네. 한 번만 음. 신청을 하셔가지고 매달 텍스 프리로 평생토록 인컴을 그냥 편하게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은행으로. 그렇죠. 네. 아. 사실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네. 그래서 네. 특히 내가 이거 은퇴 툴로 생명보험을 써야 되겠다라고 왜냐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프로텍션도 되고 리빙 음. 베네핏도 있고 텍스 프리로 쓸 수 있고 이자율도 높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네. 내가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해야지라고 계획하시는 분들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네네. 이제 찾아 쓰는 게 문제예요. 오늘 방금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 찾아 쓸 때 이게 그냥 은행에 있는 돈 아니면 이렇게 내가 꽁쳐놓은 돈을 이렇게 꼭 조금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떤 생명보험이라는 툴 안에 있는 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이 건재해야만 이게 액티브해야만 텍스프리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게 어떻게 생명보험이 텍스프리예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생명보험이 액티브해야만 해요. 내 그렇죠. 생명보험이 살아 있어야만 그 안에 텍스프리 혜택이 스틸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보험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음. 죽어버렸어요. 랩스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넣은 돈 원금 계산하고요. 내가 그동안 받은 것 중에 이자 포션을 계산해서 그게 다 세금으로 나와버려요. 세금 그렇죠. 폭탄이 돼요. 아.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내가 은퇴연금으로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쉬운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저희 같은 에이전트가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라이프타임 인컴이라는 툴은 진짜 굉장한 효자 역할을 할 거예요. 네. 네. 자, 이 생명보험에도 참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알아보고 나에게 그렇죠. 맞는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두 분의 플래너님들과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모니카 김이고요. 전화번호가 213-448-4246번이고요. 제가 웹사이트도 한국말로 좀 준비를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블루앵커거든요. 그래서 모니카 블루앵커라고 .com으로 들어오시면 웹사이트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모니카 재정 하면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유니스 한이고요. 제 전화번호는 213-598-0119 213-598-0119고요. 저도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 goodlifewithunisan.com goodlifewithunisan.com입니다.
네, 오늘 은퇴 플랜에 대해서 많은 조언해주신 블루앵커의 모니카 킴 그리고 유니스 한 재정 플래너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 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